자,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간하고 조금 이제 결부지어서 선생님이 올해 지금 준비를 갖다 하다 보니까 작년 중등부 관련한 주제들이 이제 초등부로 지금 내려온 꼴이 돼버렸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중등부의 그 주제가 기획에 관계되어진 주제였었거든. 작년에는 체험 부스 있지? 여기다 이렇게 손 같은 거 넣어보고 나서 그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기획을 해보는 형태로 그거에 대한 어떤 공모전 아니면 아이디어 계획을 갖다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거였어. 근데 올해가 지금 초등부인데 초등부 주제가 좀 어렵더라. 선생님이 보기에는. 왜 어렵냐면 일단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듣고 가면 주혁이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가 어느 지역을 갖다 선정해야 될지 지역 선정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지금 집 앞에 있는 부분에 차 많잖아. 그 현대아파트 근처에. 맞지? 근데 거기에서 현대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특정 구역을 내가 선정해야 되는데 통계치 자료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통계치 나오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꼭 살펴봐야 되냐면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그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그 캐치를 좀 해줘야 돼. 편하게 적어도 괜찮아. 여기 다 영상 녹화하고 있어서 나중에 영상 줄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편하게 적고 편하게 물어보면 돼.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이거 어제 자료를 갖다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렇게 내놓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자료가 논문이나 이런 데에도 좀 찾아보려고 많이 해봤어. 근데 자료가 너무 올드해. 2010년, 2011년에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일단 그 자료를 다운로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그 자료는 너희들한테 공개를 안 했어. 근데 그 부분에서 2011년도 자료가 지금 현재 2023년에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한국창의력과학축제에 대한 부분의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지게끔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주제를 선생님이 조금 오늘 이게 약간 수동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보면 주제 자체는 우리가 그냥 도로교통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야.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 뭐가 아쉽냐면 이 교통사고하고 도로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목을 하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의 분석을 해놓으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찾는 게 미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남구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만약에 해보면 사고가 난 장소가 8군데가 나와. 그럼 8군데에 대한 이 부분들의 자료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 찾아보고 그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건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그렇지.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개체수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즉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할 때 강남구 8군데 중에 한 군데는 없어. 근데 강남구에서 어린이 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를 내가 조사해봤는데 2건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료가 2건밖에 없는데 어린이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나? 아니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구하고 강남구하고 다른 구에 있는 구들을 다 비교해봐야 돼. 근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린이 사고에 대한 부분은 커팅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차하고 차 사고가 많은지, 차하고 사람 사고가 많은지, 차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야. 혹시 주혁이는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찾아봤니? 차하고 차? 근데 그것도 8건밖에 안 돼. 어떻게 하지? 강남구가 사고가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 선생님이 이 대회를 갖다가 요약을 할 때, 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고서 작성하고 나중에 7월 3일 날 가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전시관에 가서 내가 이거를
직접 행해봐야 돼. 근데 초등부는 한 가지 너네가 여기서 중등부하고 다른 게 너네는 동영상을 찍는 게 없어. 중학생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동영상 찍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걸 할 때 직접 해봐야 돼.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내가 이거 사진을 찍고 관찰 기록하는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거기 가서 시연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연을 해봐야 되니까 자기가 직접 무엇인가를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버벅거리다가 끝이 나. 그래서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여기 상 받고 전국대회까지 간 친구들은 그냥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주어지면 딱딱 거기서 본인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조립을 할 수가 있어. 지금은 저기 중학생들이 됐지만 중학교 1학년 그 친구들이 할 때 그냥 주어지면 자기가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 본인들이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엄마들한테 이거 맡겨놓으면 안 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엄마가 만약에 이걸 도와줘.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게 되면 누구의 느낌이 들어가니? 엄마의 느낌이 들어가. 엄마의 느낌이 들어가면 어른이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같이 보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게? 떨어져요. 학교 대표까지는 됐는데 서울시에서 떨어져 버려. 억울하잖아.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엄마는 힘을 갖다가 주더라도 1 정도면 되고 너희들이 얼마를 해야 돼? 9를 해야 돼. 9.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엄마의 힘을 많이 빌릴 생각을 하면 선생님은 절대 이 대회를 추천을 안 한다. 그리고 이 대회를 갖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선생님 저기 뒤에 지금 있는 제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제자인데 지금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영재고를 진학을 할 때 보고서가 3개가 필요해. 보고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양질의 보고서를 갖다가 본인이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했던 중학교 1학년들 7명은 이번에 우리가 한과형을 지원을 해서 장영실 전형 4명이 지금 2단계 전형을 가는데 그 1학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의 힘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번에 해보면서 자기가 나중에 영재고를 가든 안 가든 거기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님 영재고 안 갈 건데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너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수행평가 할 거 아니야? 그 수행평가에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갖다 못하면 나중에 그럼 누구 후회해? 엄마? 엄마 후회? 엄마 후회를 어떻게 해? 그때 가지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엄마 붙잡고서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엄마는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후회스럽지 않은 시간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오늘 딱 2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자, 일단 우리가 거기 과제를 보면요. 과제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약 2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부상자 수는 약 30만 명, 사망자 수는 약 3,000명 내외에 달한다. 생각보다 사망자 수가 우리가 많은 편이야. 이게 우리가 왜 많냐면 1년에 3,000명씩 우리가 죽어. 근데 인구는 지금 현재 작년 태어난 애들 기준으로 13만 명이야. 선생님 때는 인구가 한 해에 태어난 애가 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3만 명밖에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 나이가 되면 너희들 세대의 인구는 3,800만 명이 될 거야. 근데 죽지 않아. 왜? 그때는 사람이 운전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운전을 하지?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죽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야. 그럼 인구수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 또? 늘어나고 폭증하게 되어질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때는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거기에 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5단계, 6단계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3단계에 대한 부분까지는 가 있어. 근데 2025년이 되면 현대자동차에서는 날아다니는 드론 자동차가 나오면서 그 인공지능이 접합되어진 자율주행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우리 6단계, 즉 레벨 5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량이 없어질 거야. 2년 후에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교통사고가 굉장히 우리가 많다는 거지.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이유는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흔하지 않아서 눈앞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눈앞에서 봐.
얼마 전에도 여기 앞에서 너네 그 어디지? 여기 대치레미안 저쪽에 어디지? 김영모 있는 과자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자동차가 유턴하는데 와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박살이 났어. 부딪혔는데 오토바이가 붕 날아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런 교통사고 유형이 누가 잘못했느냐 했을 땐 오토바이가 잘못한 거였어. 그때는 봤을 때. 왜? 당연히 유턴 신호고 오토바이는 불법으로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부딪힌 거거든, 못 피하고. 근데 자동차가 너무 갑자기 유턴을 크게 도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볼 새 없이 받아버리니까 그 힘과 그게 어떻게 돼? 너무 에너지가 크니까 멀리 날아가는. 근데 그럼 많이 다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는 양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전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발달한 게 하나가 있지? 뭐가 발달했어? 그래. 그럼 배달에 대한 부분. 즉, 차하고 차하고 뭐가 많아? 오토바이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차량용과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의 사고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를 선생님은 추천해. 그러면 차하고 오토바이도 있겠지만 오토바이하고 또 누구도 있겠어? 사람. 그래,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탐구 동기도 완벽하지 않을까? 코로나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접해서 배달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달하는 것들이, 즉 배달업이 성행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우리가 양이 증가했다.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얼마나 증가했을까? 그래서 코로나 전 단계인 2019년도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인 지금 2023년도에 교통사고에 대한 확률을 선생님은 여기서 같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몇 년도? 코로나 단계인 2020년부터 2022년 3년은 거기는 부분에서 배달에 대한 사고들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딱 3년 기준으로 가운데다가 놓고 코로나 발생 전과 코로나 발생 후에 그 교통사고에 대한 확률을 선생님은 비교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치가 확실히 더 많이 우리가 자세해질 수 있어. 그리고 교통안전지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들어갈 내용인데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역 선정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선생님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럴 수 있어. 서울 시내 들어갔더니 진짜 교통사고가 없는 동네가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만 발생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정할 때 내가 선정한 지역이 집 근처에서 한 군데는 너무 약하고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를 서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더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면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비교할 때 있잖아. 두 군데는 사고가 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나 두 군데는 사고가 안 나는 곳이어야 돼. 왜? 거기에 우리가 과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교통표지판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돼 있잖아. 교통표지판에 대한 부분이 사고가 나는 곳과 사고가 안 나는 곳에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 뭐 해야 돼? 찰카, 그 다음에 개수, 기록. 그리고 교통표지판에 대한 높이도 꼭 조사해줘. 교통표지판에 대한 높이? 왜? 너희들이 보는 높이가 아니잖아. 누가 봐야 돼? 운전.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그게 높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낮은 건 선생님 키만 해. 교통표지판이 내 키만 하다고. 근데 가다가 진짜로 있어. 너무 많아. 근데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 쿵 하고 부딪힌다니까? 많아. 그 교통표지판 낮은 게. 근데 그것도 이해해. 왜 낮은 줄 알아?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근데 그 더 설치할 데가 없다. 그럼 교통표지판이 생각도 없이 뭐 한다는 얘기야? 붙어 있다는 얘기지. 생각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붙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저분한 거야. 그럼 나중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갖다가 한다라고 했으니까 혼잡한 교통표지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교통표지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 이해되면 됐어요? 현장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좋고, 주영아, 혹시 여기까지 지금 들은 것 중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없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잠깐만. 호재 들어왔구나. 호재야,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니? 주영아, 마이크를 좀 켜주고 얘기 좀 해줄래? 소리가 거기 닫혀져 있어. 스피커를 선생님한테 저기 질문 있으면 거기 그 채팅방에다 좀 남겨줘. 저기 주혁아. 왜냐면 지금 소리가 조금 약간 이게 지금 여기서 너 말하는 건 보이는데 선생님 여기 귀에는 안 들려. 스피커 최대 풀로 나왔는데도 지금 잘 안 들려서 그 부분은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남겨줘. 나중에 선생님 캡처 떠가지고 나중에 할 때 여기서 바로 얘기해줄게. 오케이. 응. 자, 호재도 마찬가지. 호재야, 질문 있으면 거기다가 채팅방에다 꼭 남겨줘. 안 보인다고 거기서 우리가 저기 하지 말고. 서진아 빨리 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모전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 좋아. 오케이. 자, 집에 가서도 여기까지 혼자 할 수 있겠지? 혼자 못해? 아까 엄마가 야 혼자 할지 걱정하더라. 난 분명히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도로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데리고 가야 돼. 왜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작년에 이거 시킨다고 그때 우리 주제들 뭐였었냐면 화강암 주부로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 교대 활동지 할 때 근데 그게 이제 놀이터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 화강암이나 현무암이나 이런 게. 그다음에가 막 이런데 도로까지 나가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거시기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전하게 그런 데 있어가지고 너 그거 보고 있는 거 있지? 그 앞모습 말고 뒷모습의 사진을 뒤통수를 꼭 찍어줘야 돼. 알았지? 너네가 여기서 만약에 이게 교통 표지판에 대한 이 부분들 이게 개수하고 기록하는 것들 있잖아. 기록 사진을 다 찍어달라고. 사진은 몇 장이어도 몇십 장이어도 몇백 장이어도 좋으니까 사진 다 찍어달라고 말씀드려줘. 알았지? 엄마는 죄송하지만 엄마는 사진사가 돼야 돼.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진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찍어줘야 돼. 하지마! 정신 차리고! 뛰어온 건 인정하는데, 집중! 자, 또 던지고 그러구나. 자, 여기서, 괜찮아? 자, 여기 있는 건데, 선생님이 솔직히 들어갔다가 나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 부분에서 GIS 이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완벽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들어갔는데, 진짜 교통사고 유형이 너무 없어. 왜 너무 없냐? 차도 오토바이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조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적어. 진짜로 적어. 갔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아까 강남구에 어린이 사고 몇 건이라고 했어? 두 곳에 2건이야. 근데 2곳이면 차라리 거기서 미안한 얘기지만 10건, 20건 이렇게 나오면 데이터가 되잖아. 근데 2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렇다고 그 2건 때문에 거기를 나가? 거기 지키고 서 있어? 근데 오히려 갔는데 어른들만 지나다니고 어린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GIS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조사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까지만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자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GIS 분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그래서 GIS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 사이트가요 요렇게 보여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사이트 접속 후에 바로 가기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클릭해주면 교통사고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료가 제일 좋아. 여기 이 중에서. 근데 교통사고 분석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가 이런 전체 화면에 지도가 나와.
알았다고요. 저렇게 하면 교통사고 난다고요. 자, 그래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서 자, 자신의 지역을 갖다 입력하고 조건 설정하는데 나는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구라고 좀 입력을 했잖아. 그런데 입력을 갖다 하고 나서 여기서 보면 요 모양새로 해서 이 데이터가 떠. 자, 전체를 우리가 한번 여기 2022년에 대한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여기서 클릭해서 볼게.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아? 아주 만 적고 권? 3만 권? 3만 권? 이렇게 와. 우와! 1700. 이거 하는데 이거 딱 하면 3,709건이 나와. 3,700, 거의 4,000건에 육박하는 거잖아. 이것만 보면 어때? 와, 많어. 근데 위로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 이쪽에. 이쪽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주택단지이거든. 이쪽은 여기서 우리가 오피스가 있고 사무실이 많은 우리 그 삼성역하고 설령역 주변 있지? 그쪽이거든. 그래서 이쪽은 차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올림픽대로하고 압구정동 위치에 있거든. 압구정동 거기 있는 부분에 차량이 여기 있는 대치동보다 훨씬 많아. 이동 차량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서울 서초 그 교대 쪽에 있는 이 부분에 여기 강남역이 있잖아. 강남역이니까 차량에 대한 이동량이 다른 어떤 곳보다 어떻게 되겠어? 몰리는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훨씬 많겠지? 그래서 당연히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 아래쪽에는 없는 거. 여기 아래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기 우리가 산인가 그래. 나중에 보면 이제 자세히 보여.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엑셀 자료를 갖다 다운로드 봤는데 이것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면 3,709건에 대한 이 부분에 검색 결과 나온 걸 갖다 볼 수 있는데 날짜별로 월별로 이 자료들을 갖다 다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자료를 조금 다르게 볼게. 어린이사. 선생님이 이 자료를 어떻게 보냐면 이 자료를 볼게. 선생님이 이거를 진짜 오늘 아침까지 내가 고민을 했는데 알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저렇게 하다가 사고 납니다. 자, 참, 왜냐면 진짜 빵빵대다가 사고가 나. 왜 그러게?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요새는 차로 갖다가 들이받아 버려. 빡치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고가 이게 사람을 치는 사고가 아니라 차 망가져도 된다. 차는 그냥 밟아버려. 그래서 쿵 하고 사고가 나. 요즘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 교통사고를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일부러. 스스로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잠깐 살짝 얘기를 해주면 어떤 아주머니가 주차를 하는데 이제 약간 좀 이게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주차를 갖다가 그 방해했던 차를 쫓아가가지고 진짜 한 100m를 쫓아갔어. 100m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서 차를 밀어버렸어. 걸어서 갔어요? 아주 깨끗하게 밀었어. 그래서 차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 아줌마잖아요. 진짜 안 된다. 차라고 하는 도구는 편리성 도구지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절대. 차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운전을 갖다 하게 되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차는 뭐다 지우개 같은 소모품이다. 알겠니? 차는 재산 수단이기 이전에 차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없어지고 망가지는 소모품이라고. 그 생각을 갖다 꼭 해야 돼. 알았니?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린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행자 사고 등으로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나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2건밖에 없어. 2건. 자, 이 2건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하러 우리는 여기 갖다가 지역 선정을 해서 갈 거야? 근데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진짜. 근데 강남구에만 강남, 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조사하면 안 되거든. 이번 탐구의 그 가장 핵심 사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근처여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자료가 다 보고서가 똑같을 수 있어? 똑같을 수가 없어. 똑같아도 3명만 똑같을 거야. 왜? 자기 학교에서 판별된 인원이 3명이니까. 비슷해도 그 3명이 비슷한 거지. 전국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이 다 비슷할 수 있어? 없단 말이지. 와, 그럼 이 탐구 보고서를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참가자가 유리할 수 있겠지. 안 된 얘기지만.
교통사고 안 나는 우리 동네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잘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어린이 사고 말고 사고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요 다른 사고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류별로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사망사고만 본 거니까. 이건 사망사고만 본 거야. 그리고 사망사고 중에서 어린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만 본 거니까 나머지 다 클릭하고 우리가 보게끔 되어지면 이 개수가 어떻게 돼? 많아져.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클릭을 갖다가 하는 범주를 내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건 똑같을 필요 없어. 선생님이 여기 4개인데 다 클릭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여기서 이 자료가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해. 그래서 너네가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지, 설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갖다가 놓고 보는 거야. 사고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만 놓고 볼 건지 아니면 진짜 죽은 우리가 여기서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을 갖다 놓고 볼 건지 그걸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갖다 해놓으면 내가 조건 설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될지가 나오게끔 돼. 이건. 자, 또 볼게. 주영아, 그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은 가지수가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왜 그러냐면 뭐 5건 지금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갖다가 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5건이 있는 것도 각 지역에서 많더라고. 그러니까 10건이면 진짜 많은 거고 5건이면 그냥 중간 정도. 근데 1건이면 너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에 대한 이 부분에서 중상이나 경상 사고까지 하게 되면 10건은 그냥 넘어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너네가 그걸 다 분석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근데 너네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며칠? 3일? 3일밖에 없어.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내가 자료를 갖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범주를 너무 넓게 설정하지 말라고. 엑셀에다 이거 다 옮겨야 돼, 얘들아. 이거 엑셀에 다운로드 안 받아진다. 빅데이터 자료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다운로드 안 돼. 그래서 이걸 또 얘기해 줄게. 응? 여기 가면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교통사고 분석에선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교통사고 융합 분석에 대한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이 자료에서 내가 이렇게 된 자료를 볼 수가 있어. 지금 여기에 보게끔 되어지면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지도가 나오잖아. 지역을 너네가 지도를 옮겨서 설정해줘야 돼. 처음에 이렇게 안 나와, 얘들아. 우리가 대한민국 전도가 나와.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설정하게 되면 강남구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너네가 직접 골라줘야 돼.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이 있어. 사고 건수에 대한 부분이 색깔별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우리가 진함 정도에 따라서 사고가 심하게 많이 났는지 그다음에 사고가 거의 없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런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본 것들이 오래 있는 거잖아. 오래 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다. 통계치가 안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료를 갖다가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서는 다운로드 못 받는데 여기 이 검색 옆에 있는 우리가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를 갖다가 클릭을 하면 이 공간 분석에 대한 부분에 사각형 이 대화창이 열려. 근데 이 대화창에서 사각형을 선택하면 너무 넓게 선택이 되고 이 원형을 선택하게 되면 딱 요 원만큼만 나와.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클릭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망 사건 사고를 갖다 알아볼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이렇게 엑셀 데이터로 나와. 엑셀로 출력하지. 여기서 엑셀 출력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건이 났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이걸.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 다른 거 첫 번째보다 아까 융합 분석에서 공간 분석으로 들어가서 전체 사고 유형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갖다가 분류를 해놓은 게 훨씬 좋아. 너네 엑셀 지금 잘 쓰니? 엑셀 잘 써? 써?
PPT면 엑셀 자료에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 그 조건 설정해가지고 바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진짜 편하게 너네가 다 이게 소트해가지고 순서대로 내릴 필요가 없어. 피벗 테이블은 내가 지정한 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항목별로 다 내가 그걸 조립할 수 있어. 엄청 편해, 소트 시키는데.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갖다가 쓰면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쉽게 읽어내릴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자마자 다 취합해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된다. 이건 내가 반드시 구역 설정을 해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클릭하면 목록이 나오면서 목록만 내가 찾아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그 200개였던 게 점점 피벗 테이블을 뒤로 갈수록 설정하면 200개에서 50개, 50개에서 2개로 막 줄어들어.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갖다가 설정하게 되면 사건 사고에 대한 발생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엑셀을 갖다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취합해라. 이게 여기서 너네들이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역할이야. 오늘은 밖에 안 나가도 돼. 왜? 자료 분석을 갖다가 먼저 하고 나서 어느 지역을 갖다가 선정해야 되니까 오늘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 저녁에 대한 부분에 지역 선정이 다 끝났다면 저녁에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우리가 가서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저녁밖에 확인을 못할 지역들은 오늘 저녁 때 나가보면 좋지.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맑은 날 가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해. 근데 진짜 억수로 운 좋게 내일 비가 와. 그러면 가서 반드시 사진 찍어야 된다. 왜 사진 찍어야 될까? 비 올 때는 차가 제어해야 되니까. 오! 차가 브레이크를 누를 때도 미끄러지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찾다가 아주 귀중한 자료 하나를 찾았어. 교통사고와 날씨 변화의 관계. 그래서 그거는 오늘 수업 끝나고 내가 보내줄게. 알았니? 엑셀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요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눈 올 때도 그치? 근데 우리는 눈 올 때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보고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야 되고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온다? 그럼 미친 거죠. 자,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 온다고 하면 그 보고서는 겨울에 쓴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래스카에서 왔던지. 알겠습니까? 저는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다 신청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거는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탐구 2에 가게 되면 자, 이 탐구 2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친구한테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배웠어. 왜냐면 선생님 나이가 좀 있잖아. 문서가 선생님 나이를 넌 알잖아. 말하면 죽는다. 이거 녹음되냐고? 녹음돼. 그러니까 절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입 찍 닫고 있어. 알았니? 말하는 순간 오늘 넌 저녁 7시에 있는 수업에서 오늘 날 또 볼 거잖아? 아니. 무슨 엄마하고 셋이 상담하기로 했는데 절대 못 도망가니까 꼭 닫고 있어? 응? 선생님이 잔인하게 이렇게 웃고 있잖아? 이따 보자. 응? 0.1. 자, 선생님 너도 입 닫고 있어. 네. 너도 오늘 입 열면 내일 우린 보잖아? 저녁 7시에? 저도 알아요. 우리는 참 숨길 게 많다, 그치? 선생님 몸무게는 밝혀도 돼요? 교통사고하고 몸무게는 상관이 없어. 있어요. 날아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질량에. 자, 오늘 별거 가지고 위협을 하네. 우리 거래하자, 이따가. 왜요? 오케이? 왜요? 왜요? 거래하기 싫어? 아니요. 자, 선생님 여기 안경도 지금 부러져가지고 저 아파 죽겠어 지금. 자, 봐봐. 여기 그 탐구 2에는 선생님 요거를 내가 사진을 갖다 이제 넣어놨는데 아까 까먹을까봐 넣는 건데 잘했다. 왜냐면 요새 사고 중에 제일 많은 사고가 뭘까? 킥보드. 진짜 많아. 선생님도 전동. 나는 사람을 치지는 않았는데 선생님 사람을 치지는 않았는데 킥보드를 쳤어. 왜 그러냐면 킥보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알기로는. 아니 근데 선생님은 내가 커브를 돌다가 이게 밑바닥에 넘어져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킥보드를 선생님 모르고 밟고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킥보드가 일단 잘못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회사가 잘못인 거야. 왜? 제대로 방치를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사고가. 진로 방해가 된 거야. 그러면 차가 우선이 아니라
이 차가 먼저 진행을 갖다 해야 되는 단계에서 차가 오히려 손해가 아니고 차가 배상을 받아야 돼. 이해됐어? 근데 킥보드는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돼.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너네가 타고 다니는 킥보드 대부분들은 외국계 회사들이야. 마이크. 그러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이 지금 주변에도 어저께 선생님이 그 차 여기 그 아까 김현무 과자점 그 옆에서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아저씨가 완전 뿔난 걸 봤는데 정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고 막 다니면서 아저씨를 놀린 거야. 아저씨 열받았지? 진짜 택시 옆에서 이렇게 딱 와서 지가 순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딱 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쓰는 걸 난 느꼈어.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가 없어서 아저씨가 진짜 화가 난 걸 보일 정도로. 근데 그 킥보드는 유행이 사라졌는데 어제 내가 또 만났어 걔네들을. 근데 또 하더라고. 일일이 신고. 중학생이어서 걔네들은 초범이 돼.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로 방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너네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두 번째 내가 추천하는 지역이 있어. 어디? 학원가. 학원가에서 뭘 타고 다니는 아이들? 킥보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킥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고 다니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킥보드가 내가 관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럼 관찰한 건수가 10건이면 킥보드는 사고가 난다고 보면 10건의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유무부터 우리가 먼저 파악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해됐어? 수빈이 이해됐어? 이따 할게요. 이따 고칠게요. 뭘 고쳐? 됐어요. 너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해. 저안 그랬는데요? 참. 저안 너 그랬어요. 맞겠다 이제. 저안 그랬어요. 좀 우리가 좀 안지 됐지? 네, 안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랬다니까요. 공기 딱총 있어 나는. 네? 내가 그거 공기 뭐예요? 딱총으로 쏴줄게 기다리고 이게 있어. 뭐예요? 자, 이제 횡단보도하고 킥보드. 그 다음에 요새 이런 사고는 없는데 예전에 반려견 사고가 너무 많았어. 너네는 반려견 사고를 목격을 못해서 그러는데 주인들이 할머니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이 반려견들을 놓쳐가지고 쫓아다니다가 반려견이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반려견 주인이 사고가 나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 이 사고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게? 목줄. 어? 목줄. 줄인데 무슨 줄이 나왔냐면 줄이 이게 늘어나는 줄이 나왔어.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줄을 본 적 없어? 줄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냥 끌고 다니는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줄이 강아지가 가는 거리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길게 늘어나는 건 한 8m까지 늘어나. 그 8m가 다시 한 2m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주인이 여기다가 묶어놓으면 주인의 몸뚱이가 무거우니까 반려견이 아무리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다닐 때까지 다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사고가 덜 나. 확실히 사고가 줄어들었어. 그게 벌써 5년 됐다. 그 전까지 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어. 그럼 이제 만나요? 그럼 이제 만나요? 아니 이제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강아지들을 산책할 때 줄을 묶는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 근데 왜 줄을 묶냐면 반려견들이 자꾸 와서 사람들한테 앙앙지서대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리고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 사고에서 이 바이크 물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 죽여. 그래서 이제 그 망개판 생겼잖아요. 그 안락사인데 입을 막은 게 우리가 더 아는지. 그래서 주인들이 입을 막 묶고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이야 돼? 되게 많겠죠. 없어. 없어요? 없어. 집에 반려견 키우면 집에 나갈 때 물려? 저는 안 키워요. 나도 내 개한테는 뭐 안 물릴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이 추가했던 거 있잖아. 거기다가 킥보드를 꼭 추가해줘. 이거는 주영아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니? 호재야 혹시 질문 없어요? 호재가 안 보이나? 그냥 반려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물면은? 응?
물면은 반려동물을 죽이는. 안락사 시킨다. 원래 강아지는 물게 되면 안락사 시키도록 돼 있어. 왜요? 한 번 물었던 개는 또 물거든. 왜요? 왜요? 문다는 건 야생성도 있는 거야. 반려동물이 아니지. 야생동물. 야생동물이야. 너네 뱀이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키운다고 걔가 반려동물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너네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뱀이 있잖아. 자기 몸집은 생각 안 하고 뱀이 자기 주인의 몸을 이렇게 기어 오를 때가 있어. 이렇게 엄청 친한 것처럼 굴어. 그거 왜 그런 거게? 올려. 자기가 먹을 먹이의 크기를 재는 거야. 이해됐어? 야생은 야생이야. 알았냐? 근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있대. 야, 하필이면 많은 동물 중에 왜 돼지야? 그것도 나를 보면서. 너 오늘 7시 반, 너 봐, 이따가. 너, 그래, 오늘. 저 7시 반에 안 와요. 왜? 저 청문대 가요. 이따 엄마 오시면 내가 얘기할게. 못 갑니다. 네. 네, 네? 그치? 네? 내라고 했어. 아니에요. 자, 얘들아, 오늘 봐. 자, 여기 봐봐.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한 지점을 갖다가 방문해서 여기서 놓치지 마. 도로의 특징. 도로의 특징은 뭘 갖다 얘기하는 걸까? 도로의 특징. 도로의 생김새? 아니, 도로의 특징. 도로의 생김새? 아스팔트인지, 아니면 비포장 도로. 자갈이나 흙이 깔려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거기가 보도블럭처럼 그런 블럭 형태의 도로인지,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일직선인 도로인지, 아니면 이렇게 구부러진 곳이 많은 도로인지, 그 도로의 타입을 갖다가 너네가 봐야 돼. 그 도로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반드시 관찰 조사라고 돼 있어. 이거 절대 까먹지 마. 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표지판인데, 자, 이거 선생님이 힌트.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 너네 여기는 이 부분에 표지판 다 조사하면 교통표지판들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교통표지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가지고 매겨, 번호를. 그리고 너네 그 집 주변에 있는 지도 뽑아갈 수 있잖아. 그 지도에다가 1번, 5번, 6번 이 위치를 갖다가 기록해 놓으라고. 엄마가 주면 안 돼.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볼펜으로. 아까 여기 지도 있지? 네. 이런 지도에다가 1번 그 도로 옆에다가 1번 표지판, 6번 표지판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개수 너네가 세다가 엄마 기억이 안 나 개수가 다시 돌아야 돼. 이런 일은 없겠지. 한 번 돌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기록해두면 집에 와서 뭐만 하면 돼? 정리만 하면 되지? 시간을 뭐 할 수 있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사한 이 표지판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이 메모장 같은 지도를 사진을 찍어서 제시하면 되지. 오케이? 사진 찍고 응? 그래서 뭐 1번, 2번 인구해서 포지션을 1번, 2번을 못 넣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지도에다가 네. 1번 이게 길이야. 그럼 1번, 5번, 6번이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 교통 표지판이 전체에 나와 있는 그림 이미지가 있잖아. 그거를 그 인터넷에서 하나 캡처해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가라고 나가라고. 나갈 때 미리 준비물을 하고 나가야 돼. 그러면 자, 너네들 여기 나가면서 너네들 거기에다가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준비물 쓰라고 돼 있어. 근데 준비물이 우리가 뭐가 준비물이지? 이거 조사 분석하는데 무슨 준비물이 필요해? 지도. 그래,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 왜 가지고 나가니? 그 기록 그 몇 개 있는지. 그래, 그렇게 써야지. 근데 지도를 가지고 가서 내가 위치만 찾으려고 지도 가지고 나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위치 찾을 거면 그냥 내비게이션. 그래,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래, 교통사고가 나는 게 더 웃겨. 왜? 차 안에 뭐가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안내방송 다 나오는데 그것만 자대로 따라서 해도 사고 안 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에 대한 거를 아까 뭐라고 했어? 높이. 그지? 그럼 숫자 5번 옆에다가 몇 미터,
이게 재면 되잖아. 잴 수가 그럼 있어요? 나갈 때 또 뭐 가지고 나가야 돼? 자. 줄자. 자가 아니라 줄자. 줄자. 선생님 그거 어떻게 재요? 여기다 밑바닥에 그거 밟고 내가 이게 들어올리면 되지.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 너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이 잴 수 없으면 내가 되게 힘들어 이렇게 하지만 잴 수 있는데. 자, 그리고 횡단보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거 다 표지판들 제대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운전자 눈높이에서 이게 정말 잘 보이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좀 도와주셔서 차를 운전을 직접 해보면서 너네들이 앉아있는 각도에서 그걸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이에서 보이는지를 갖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사진을 갖다 첨부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보행자가 보는 것과 운전자가 보는 시야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유턴 표지판이 있는 데 있잖아. 찾아. 세 번째. 왜 찾냐? 유턴 금지 표시잖아. 유턴 금지 표시에서 사람들이 유턴을 어떻게 해? 해요. 정말 많이 해. 근데 교통법규 위반에 우리가 잘 안 찍혀. 왜 안 찍힐까? 빨간 데서. 카메라가 없어.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지역은 눈에 띄거든. 반드시 거기 서서 불법 유턴을 몇 번이나 하는지 조사를 해라. 알겠니? 왜 불법 유턴 시에 우리가 차가 우회전 하던 차하고, 또는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오토바이 사고 났다고. 그런 사고들이 우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법 유턴 구간에서 우리가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 그것도 5번이 있어. 만약 예를 들면 내가 관찰하는 시간 동안 5번 일어났어. 그럼 5번이 일어났으면 그 5번에 대한 걸 다 뭘로 처리하면 돼? 사건 발생 예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 그러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때? 높아요. 높은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전표시 시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 이용 대상.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나간 장소에서 어른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어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어린이와 어른 이 두 가지로만 딱 구분을 해서 어른과 어린이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사진 이거 할 때 다 셀 수 있어 없어? 못 세지? 그러니까 딱 내가 거기 서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른과 어른이의 모습이 몇 명이 분포하는지 그 밀도로 보면 된다. 알았니? 왜냐면 이거는 왜 가르쳐주냐면 너네들이 너네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분명히 세고 있을 거라고 정확하게. 세면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지역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시간마다 찍어서 사람이 어린이와 어른의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갔다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진 한 컷씩만 있으면 돼. 이거는. 자, 다음에 그 다음에 탐구 3번에는 여기 있는 아까 부분에서 교통수칙 규칙 준수 여부 등인데, 아까 선생님이 불법 유턴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런 예가 있더라고. 차가 앞차가 돌았는데 뒷차가 같이 돌다가 앞차가 핸들을 너무 꺾어가지고 여기는 이 부분에 이 뒤에서 도는 차를 박아버리는 거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급 유턴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량에 따라서 꺾어지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집에 있는 차를 갖다가 이건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몇 도가 도냐면 23도 각도로 차가 돌아. 23도. 근데 이 수입차 중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각도를 2도로 더 높여가지고 25도에서 28도까지 우리가 돌아. 그럼 차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크게 돌아. 근데 벤츠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차가 도는 시간이 더 큰 우리나라 차가 속도가 느려. 근데 뒤에서 돌았네? 근데 앞차에서 벤츠가 빨리 돌았네, 좁게? 그럼 차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순간 쿵! 접촉사고가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불법 유턴 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라고 했잖아. 그 부분에서 수입차와
국산차를 반드시 비교해라. 수입차와 국산차를 반드시 비교해라. 알겠니? 아까 선생님이 도는 각도가 다르니까 수입차의 부분이 만약에 많다면 사고 확률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더 높아진다. 자, 그 내용을 왜 안 써놨냐면 선생님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뿌리게 되면 이 자료는 어떻게든 돌아. 그래서 수업에서 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게 진짜 백이야.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나요? 지호가 질문 없니? 여기까지 하는데 조금 어떻게 할 내용을 좀 찾았어? 이게 뭐를 해야 될지 좀 보여? 주영아? 오케이. 호재야, 혹시 그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질문 없니? 오케이. 들리는구나. 좋아. 만약에 질문 있으면 거기 옆에 지금 채팅창에다가 그냥 선생님이 계속 보니까 이게 글을 갖다 적어놔줘. 그럼 선생님 보고 그 보면서 이게 답변을 해주면서 이게 진행을 할게. 자, 이제 딱 1시간 지났어. 벌써 하품하는 거야. 절대 딱 1시간 1시 50분. 잠깐만. 괜찮냐? 선생님 학생을 때리면 안 되죠. 학생을 때리면 안 되죠. 뭐라고? 뭐라고 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학생을 때리면 안 된다고? 아니요. 네가 학생이야? 네. 근데 선생님 네. 몸무게가 소수점이잖아요. 아니 몸무게 소수점이잖아요. 뭔 의미지? 아니 소수점이 0.1. 이따 저런 데 보자. 전문대 가지 말고 보고 와라. 아니 괜찮아. 아니야. 아니 오늘은 매번 갔으니까. 그 0.1 그거잖아요. 0.1. 아니야. 오늘은 0.1. 아니야. 오늘 빠져도 돼. 가지 마. 나랑 같이 갈까? 인유 데리고. 0.1 20번째 알파벳. 여기에 요거 사진에 선생님 좀 찾았는데 똑같은 지역인데 정말 획기적이었어. 요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신기해하는 게 뭐게? 요새 최근에 교통차도 이런 거? 그건 아니고 어린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PC방이야. 왜요? 외국에는 PC방이 없어 얘들아. 왜요?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이 영화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 3시간 기다려야 돼. 맞아요. 우리는 10초 15초면 되잖아. 일본 같은 게 일본의 커피숍 저희 나라에는 커피숍에 막 와이파이 공짜로 주잖아요. 일본 더 돈 내야 돼요. 일본 돈 내야 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 왜요? 와이파이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박. 너 그 아이디어 잘 줬다. 야 얘들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거 해당 사항이 없긴 한데 그 멕시코의 사람들이 그 개똥을 너무 안 치워가지고 그 중앙공원이라고 이런 공원이 큰 게 10개가 있거든? 근데 메인 스트리트에 10개가 진짜 큰 게 있어. 따따따따. 근데 다 개똥밭이야. 똥밭이야, 똥밭. 우리나라는 그냥 그 주인 다 치워주잖아요. 우리나라 다 주인이 치우지. 양심적으로 안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근데 그 치우는데 멕시코가 하도 진짜 개똥 냄새 때문에 이 중앙공원이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왜? 가면 똥 냄새 나는데 누가 거기서 놀겠니? 안 그래? 이따가 또 밟으면 그래서 멕시코에서 내놓은 대안인데 진짜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게 고쳐지고 한 달 만에 있던 개똥마저도 다 없어졌어.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 쓰면 좋을 것 같아. 얘기해줄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 와이파이를 거긴 다 돈 주고 사야 해. 맞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마일리지를 주워가지고 온 똥 무게만큼 달아서
와이파이를 바꿔주는 정책이 나왔어. 아 진짜요? 똥을 줄 때마다 그걸 공짜로 해주는 그래서 그 뒤로는 멕시코의 중앙공원에서 상황이 바뀌었지. 왜? 개똥만 떨어졌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 오르르르르르르르. 자막게. 개가 이게 딱 출현하는 순간 저 개는 언제 똥을 쌀까?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개똥은 뭐야? 나한테 인터넷에 생명을 준다! 막 이렇게 되니까 완전 개똥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있잖아요. 집에 반려견 키울 때 그 개가 똥을 싸면 그거 들고 가요 와이파이. 된다니까? 왜 돼요? 아니 똥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 무게를 다는 장치가 있는데 무게를 달아서 거기다 자기 핸드폰 번호를 갖다 입력하면 그 와이파이로 바뀌어서 준다니까? 그 커피숍에 똥똥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커피 공원이야. 근데 여기 자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야, 우리나라에 맞게끔 좀 상황을 바꿔보자. 우리나라에 맞게끔. 자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건 인터넷 강국이잖아. 네.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주행을 갖다가 잘 하고 사고가 안 나고 이거 근데 운전자들한테만 마일리지를 주잖아. 선생님은 실제 마일리지를 삼성으로부터 받고 있어. 내 안전운전하면 그 안전운전 한 것에 대해서 1포인트라도 받아. 그리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걸어다니잖아. 걸어다니면 하루에 6,000보를 갖다가 걸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30에서 100포인트야. 환경위원으로 자동차 사용 안 하고 걸으니까. 근데 걸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없잖아. 네. 저 근데 제가 아는 학원 선생님은 일주일에 100만 보를 갔어요. 어구. 하루에 막 30km씩 걷고 갔어요. 그래? 수업 안 하시니? 근데 30km 걸으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 한 6시간. 그건 진짜 빨리 걷는 거고. 그냥 보통 한 10시간 걸어야 돼. 일 안 하신대? 하루에 10시간 걷는 밥 안 먹는데? 어딜 뭐 하는데 10시간을 갖다가 맨날 걸어? 오늘 많이 바뀌었네. 강영욱이야? 대통령?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부자되는 레전드였는데. 이상한데? 어느 학원인지 궁금한데?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하. 나 살짝 알려줘? 쌤 근데 워치 이거 보스 누리는 거가 있는데 한 어떻게 하는 거 응. 1시간에 5km 걷지. 빠른 걸음. 사람이 걸을 때 4km 나온 거 알지? 빠른 걸음이야. 선생님 1m 그렇게 걷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면 10시간 못 걷지 않아요? 선생님도 걷는 거 엄청 잘 걷는데 내가 정말 빨리 걷는데 내가 13km를 걷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4시간 걸렸거든. 왜 도로가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걸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야. 그거를 그렇게 빨리 걷는다다가 거의 뛰는 수준인 건데.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 왜 생각했냐? 아까 서진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대단한 아이디어를 준 건데, 자, 여기에 횡단보도를 갖다가 건너거나, 그지? 그 다음에 정말 여기는 이 부분의 안전속도가 지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발달한 게 아까 뭐라고? 인터넷. 근데 인터넷이면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뭐가 좋아? 반도체. 반도체는 우리 뭐를 하게? 인식 시스템이 정말 발달해 있어. 너네가 지나다니면 너네 못 찾을 것 같지? 너네 찾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여기에는 이 부분에 어딨어? 여기는 없는데 CCTV 있잖아. 그 CCTV로 얼굴 분석 프로그램을 갖다 돌리게 되면 너네가 어느 장소에서 지나갔는지가 다 나와. 실종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냐면 자전거 속도 빠르잖아.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판독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은 개발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자동차의 번호판이 조회가 될 거 아니야. 그 자동차 번호판이 조회가 되어지면 자동차 번호판에 의해서 마일리지가 쌓이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기가 주소한다. 그래,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괜찮다. 자동차 운전을 갖다가 올바르게 했을 때 국가적인 정책으로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마일리지 정책을 갖다가 펼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왜 이게 좋냐? 캠페인하기가 좋잖아.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내놓는 거잖아. 안전운전으로 당신의 마일리지를 확보해 드립니다. 쓸데없이 멋진 선생님. 일이네요. 근데 돈이 이미 많은 부자는 그 따위 거 필요 없어 하고 택시 타고 다니잖아. 요즘 부자는 자기 차 안 가지고 다녀. 왜?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니까. 부자님 택시 타고 다녀. 택시가 싸요? 차 아니 차 주차할 필요 없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지? 요새는 카카오 택시 있어도 내가 부를 때마다 큰 택시, 작은 택시 다 맞춰서 오지? 가다. 오, 엄청 좋아. 그리고 교통비가 일단 차 유지비가 싸. 왜 내가 자동차세 안 내지? 근데 새 차 안 하지? 기름값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한 달에 80만 원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 다닐 수 있어. 그리고 새벽까지 있지? 얼마나 좋아. 새벽까지 택시가 하는 거. 놀다가 새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피곤한 상태에 또 운전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 어떻게 택시 타고 가는 게 사고가 날 확률이 줄었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마일리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펼쳐주는 것에 대한 거를 공모전에다가 아이디어를 넣어주면 좋겠어. 아주 한 건 했어. 아주 잘했어.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점. 요새 우리나라 외국인들 오면 제일 신기하는 거. 다 그 나라 가면 다 그 나라 그 교통행정부 장관한테 뭐라고 한대.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이 안에 밑바닥에서 불 번쩍번쩍 되는 거 있잖아. 횡단보도 건널 때 그 안전 표지판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 핸드폰 우리 다 이 핸드폰 왜 그러냐면 핸드폰만 보니까 하도 앞을 안 보고 그러니까 아래는 아예 이렇게 가니까 그 빨간불 여기 이거 보다 보면 녹색줄이 보일 거 아니야. 그 녹색줄을 보고 건너도록 하려고 밑에다가 해놓은 건데 그게 너무나도 반응이 좋은 거야.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강남구에만 있는 거. 진짜 강남구에만 있어요? 이 지역을 갖다 벗어나게 되면 거기 최근 들어서 동대문구나 저쪽에 저기가 또 없어. 동대문 있어요. 이제 들어간 거야. 그 저기 없어. 진짜 4학년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최근에 들어간 거라고. 강남역은 2020년부터 들어왔어. 저쪽에 가면 목동 있잖아. 목동도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목동에 구석구석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야. 주요 메인 스트리트에만 있어. 근데 요것도 나왔어 이제. 번쩍번쩍. LED 교통표지판. 형 그것도 진짜 엄청난 그 노란색 속도 나오는 교통표지판이 LED로 이제 불빛으로 나왔어. 왜? 밤에 이거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보도록 한 게 아니라 누가 보도록 한 거야? 그래, 운전자를 위한 교통표지판이 나온 거야. 저것도 그 밤에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공모전이니까 이게 시작이잖아. 중요도로판의 이 부분의 시작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공모전에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두운 밤길, 당신의 운전을 확보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밤이에요? 밤이야, 밤. 오늘 밤이에요. 야, 이게 그럼 밤이지. 이게 그럼 색깔을 갖다 어둡게 칠해놓은 거니? 그런 거 같은데요? 뭐? 이거 밤이야, 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안전속도 교통표지판인데 이 사람하고 이 키가 어떻게 돼? 비슷해요.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게 돼 있어요. 낮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운전자의 시선하고 보행자의 시선 양쪽 모두 우리가 다 생각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제안이라고 해놨는데 운전자하고 보행자 있잖아. 운전자는 너의 부모님들 2분, 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한 2분 더해서 4분에서 5분 정도한테 설문을 갖다 직접 했으면 좋겠어. 어떤 설문을 갖다 하냐면 이 교통표지판을 솔직히 보는지 안 보는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조사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너네들이 이거 설명할 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 설명 데이터 뭘로 하냐고? 그것도 구글로 하면 되잖아. 구글폼. 구글 설문으로 하게 되면 제일 깔끔해. 갖다 뿌리고 체크만 하면 엑셀 데이터로 자연스럽게 수집되고 그래프 다 그려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구글 설문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문을 갖다가 이용해서 데이터 만드는 걸 갖다 고민해봐. 이거 꼭 추천한다. 솔직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데이터를 뽑는 게 중요해.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건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지. 왜? 그 사람이 거기다 내가 해서 응답을 갖다 해주는 거에 대한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구글 폼은 그 링크를 주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무작위로 뿌려. 아무나 돼요? 무작위로 뿌려. 그러면 100명도 할 수 있어. 아, 무작위로 어떻게 그래? 네 반 친구들한테만 뿌려도 20명이잖아. 30명. 아니, 그거 있다면 30명. 30명. 근데 네 친구들이 운전을 하냐고. 아, 그럼 60명이겠네. 그럼 네 친구들한테는 거기다가 우리 뭐를 해야 되겠어? 킥보드를 타왔는지,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무리하게. 이 좌우를 갖다 확인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되잖아. 오늘 뭐 그래서 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부탁인데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너네들이 하지 말라고. 이거 하다가 보면 반드시 너네들은 운전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진행할 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건 한쪽에 너무 편향되어진 시선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너희들 입장에서도 너네들이 생각해줘야 된다고. 너네들이 이런 주제가 주어지면 문제의 단점이 뭐냐? 어른의 시각으로만 자꾸 이걸 보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아까 내놨지만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른의 힘은 몇? 1. 너네들의 힘이 몇? 9.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99. 자. 근데 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게 선택한 사거리인데, 이거는 구글에서 사진을 캡처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위반을 할 차량들도 위반을 안 해.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선택한 지점을 갖다 직접 방문해서 도로의 특징,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관찰 조사를 갖다가 하는데, 자, 선생님 여기다가 좀 써놨어. 일단 교통규칙 준수 여부는 동영상 촬영을 갖다가 꼭 해놓을 것. 이거는 몇 분 정도 촬영을 갖다가 하냐면 10분 정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반드시 10분 안에 걸려. 단 한 대라도.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선생님 저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옥상에서 촬영해도 괜찮다. 옥상에서. 어떻게 올라가요? 옥상에서 위에서 내려다 찍으면 너네가 찍을 때 너네가 이거 나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왜요? 차가 유턴을 하거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 이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선생님 여기다 써놨지.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너네가 이거 나중에 가면 기록이 더 어떻게 돼? 힘들어. 이게 내가 뒤돌아서 집에 가는 순간 내 기억에서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그리고 동영상 찍을 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그 사진을 캡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캡처해서 보고서에다 꼭 넣으라고. 그리고 얼굴 나오면 안 돼. 왜요? 안 된다고. 신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신상 나오면 너네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누군지 다 파악되기 때문에 너네는 첫 번에 보고서를 내는 순간 떨어져. 그래서 내가 아까 뒷모습만 얘기한 거야. 뒷모습은 괜찮아요. 네 뒷모습을 보고 내가 노는지 어떻게 아냐. 알죠. 화낼 수 있지. 줘봐. 머리만 있는 걸 누가 보고 알아. 뒷모습 알잖아요. 뒷모습만 보면 너 지금 뒷모습으로 나라고 해도 믿겠다. 믿어요? 제 머리가 선생님보다 작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멀리서 봤는데. 딱 보면 보이잖아요. 키가. 키가 딱 보이잖아요. 나도 멀리서 보면 너처럼 보여.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제가 멀리서 봤어요. 내가 쫓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너 스토커를 어쩐지 네가 막 선을 쫓아다니지 마. 자, 어쩐지 네가 확 손을 해주는데. 안 쫓아다녔어요. 아니야, 저거 오던 검은색 옷과 베이지색의 바지가 넌 줄 이제 알았어. 아닌데. 보이는 줄 알았는데 너였어. 아니에요. 자, 봐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게 화요일날 제출이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오늘과 일요일과 월요일이지. 근데 정말 좋은 게 주말과 평일이야. 주말과 평일. 그럼 주말에 위반하는 횟수가 많은지 평일에 위반하는 횟수가 많은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지. 평일과 주말. 내일이 그래서 미안한데 학원이 있으면 좀 미안한데 내일은 좀 쉬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이거 반드시 해라.
네, 저 어. 내일 학원 없어요. 자, 그리고 주말 시간이라도 오전 출근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8시. 7시부터 8시. 아침 6시 반부터 원래 8시 반까지 얘들아. 출근 시간이. 7시. 근데 내일은 8시 반이면 너네들 가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가서 사진을 갖다가 찍으면서 실질적으로 지나다니는 차량의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그걸 갖다가 사진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찍- 거 어? 약간 의자 같은 거 어? 의자 같은 거 하나 가져가야 돼. 가져와도 되지. 앉아서 해도 되고 지나가는 차량 대수만 계속적으로 세도 돼. 근데 셀 때 숫자로 세면 너네들이 힘드니까 몇 분 간격으로 세도 좋을까? 1분. 아니 5분. 왜 5분이냐고? 1분으로 해도 되는데 1분은 너무 짧잖아. 그래서 5분으로 하면 지나가는 차량 대수가 한 20대야. 다음에 5분을 했는데 24대야. 다음에 또 5분을 했는데 뭐 한 22대야. 그 3개에 대한 뭐 하면 돼? 평균. 평균을 내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시간이면 60. 그거 얼마? 12, 12. 12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1시간 동안에 지나간 차량 대수 나오잖아. 근데 월요일날 오전에 똑같이 하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그 5분 동안에 지나간 차량 대수 곱하면 되지? 그러면 차량이 많을 때 확률이 높아? 차량이 적을 때 사고 날 확률이 높아? 많을 많을 때. 근데 거꾸로 그거를 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 가설을 세워야 되잖아. 차량의 이동량이 더 많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잖아.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왜? 차량이 많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져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오히려 거꾸로 뭐 할 수도 있다? 적어질 수 있다. 정수가 많은데 2대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쌤 근데 진짜로 네. 데려다 줄 거예요? 어? 데려다 줄 거예요? 뭘 데려다 줘요? 7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 저녁 7시? 걱정하지 마. 선생님 너 오늘 같이 수업할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위험성을 체크할 수 있는 문법 등급을 만들어서 우리가 설정하면 돼. 나랑 같이 있고 싶구만. 됐어? 네? 자, 즐거워. 영.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한 그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 딱 항목을 정했는데 다른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네들이 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조사하기 힘들 것 같고 불법 유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불법 유턴은 유턴하는 데에서 이 신호등이 안 켜졌는데 유턴하는 차량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유턴하지 말라는 거지. 유턴. 그 유턴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서도 유턴하는 차량이 그래서 불법 유턴 지역을 너네들이 표시가 된 데를 찾으면 대박이라고 한 거야. 왜? 내가 장담하는데 100% 불법 유턴 차량이 발생한다. 저희 예쁜데요? 엄마가? 예쁜데요? 엄마가 그렇다고 거기서 불법 유턴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자, 근데 신호위반.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차. 그 아빠.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건너가는 거. 너는 아니지? 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정차 금지 사진에 구역. 어떤 여기 너무 많잖아.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지? 엄마. 이사거리. 엄마. 이사거리는 여기 카메라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차하고 있으면 5분 지나면 찍혀. 10초는요? 10초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하고 차가 있는 경우 이거 실제로 사고가 너무 많이 나 이것도.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보고 자료로 하면 자료 쓸 거 엄청 많지. 이거 자료 부족하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 정도 해줬으면 자료 진짜 많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엮어낼 건가가 이제 중요하지. 자, 여기서 볼게. 선생님이 여기서 이 선택한 지점을 갖다가 방문해서 도로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표로 이제 조사를 갖다 할 거 아니야. 근데 표를 다른 거 그리는 것보다 내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적고 그 시간 60분 간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불법 유턴한 부분에 대한 것들 횟수를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해놓을 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그럼 표를 갖다 만들었잖아. 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프 그려줘야지. 근데 표는 선생님 진짜 부탁인데 이거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이거 결과에만 써야 된다. 표는 결과에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나서 분석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을 해서 결론을 갖다 만들 때, 이 부분의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표를 갖다 제시해도 상관없어. 근데 분석해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건 결과에 적으면 안 돼. 어디다 적어야 되냐? 결론에 적어야 돼.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결과에다가 표와 그래프를 다 그려놓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표는 그리되 거기는 부분의 그래프는 비교 분석해서 내가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될 근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는 탐구 결론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 알겠니?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나는 원 그래프. 저게 제일 보기 편해요. 이거 표현하는데 꼭 적어줘야 될 게 있지. 퍼센트. 수치 안 기록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쓰는 경우에는 너무 이게 읽는데 불편하니까 엑셀로 선생님 만든 거야. 엑셀로. 이건 똑같은 자료인데 똑같은 자료를 갖다 이미지로 데이터를 갖다 넣어서 아까 앞에서 봤던 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와 원 그래프 두 개로 나타낸 거야.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써놨지. 뭐냐? 조사한 자료 중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결과는 왜 그런지, 이거 왜 그런지, 왜 불법 유턴이 많은지. 근데 불법 유턴이 많은 게 오후 3시야. 왜 그럴까? 학원을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너네들이 뭐 할 시간이야? 공부. 학교 오후 끝나는 3시에 시간. 끝나? 학교 끝나는 시간. 일찍 올래? 학교 끝나는 시간. 학교 끝나는 등교 시간. 엄마가 뭐해? 학교 시간. 라이드. 학교 시간. 라이드 할 때 불법 유턴 진짜 많잖아. 학교 앞에서. 내 아이가 보여. 왜 앞처럼 빨리 안 가지? 확! 엄마 완전 드라이버가 되는 그 순간. 전설적인 진짜 프로 레이싱의 어떤 누구보다도 엄마가 드리프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 수치가 왜 높은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엄마가 저를 라이드하기 위해서 태우러 오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써도 돼요? 당연하지. 왜냐면 너네들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아는구나. 아니야.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쓰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학교 앞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잘 보면 그 유턴하는 데 부분에 바로 입구에 뭐가 있어? 골목이나 그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을 수가 있어. 너무 편하지 않냐? 꺾었는데 바로 들어가. 그러면 차가 오지 않을 때 뭐 할 수 있어? 불법 유턴을 할 수 있는 확률적인 마음가짐이 훨씬 많아져. 이해됐어요? 자,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재밌더라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교통안전지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제로 이 대회가 있는 대회더라, 얘들아. 6월 달에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실제 있는 대회야. 그래서 이 해당 지점, 너희들이 아까 조사한 지점 있잖아. 그 지역 한에서만 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전에 우리가 내용에 들어갈 내용으로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걸 선생님이 여기서 할 때 참고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에 들어갈 포스터 있지? 만들어라. 저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탐구 결론 있잖아? 결론에다가 만들어라.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결론에 들어가야 돼. 선생님 참고문은 적고 부록으로 적으면 안 돼요? 안 돼. 결론에 너네가 내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상이 되고 그거가 현실화되어져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야 돼. 이거 지금 찾아보면 진짜 많아. 이거 구글에서.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좋은 거를 뽑아가지고 왔어. 맨 오른쪽이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도미노 저랑 이게 진짜 잘한 거야. 이게 뭔지 알지? 횡단보도. 횡단보도. 저 아이도 진짜 괜찮잖아. 횡단보도가 자동차가 우리가 들어오면서 횡단보도를 미끄러뜨리니까 넘어뜨리니까 그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뭐가 돼버려? 도로가 되잖아. 그 위를 달려가는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우리가 있던 사람들이 도로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너희들 초등학생들. 이거는 어른들이 한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영상 부분에서는 사람이 보면 일단 멈춰라는 이 부분에 대한 구호를 갖다가 지금 했고, 네, 횡단보도하고 안전거리가 무너지면 보행자의 안전도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포스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갖다 했는데, 이 아이디어 공모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영상 부분과 포스터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너네들이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린이의 그 보행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린이의 보행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빨리 생각해봐. 어린이의 보행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자, 힌트. 레이저. 레이저빔? 레이저빔을 나한테 써? 뚫려봐. 우와, 이게. 아이들한테. 그럼 이거 자동차 신호등을 신호 위반을 하면은 레이저로 차를. 자, 자동차 직선으로 하지 말고 자동차 대각선으로 레이저 빔 포인트를 갖다가 써. 근데 건너는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 레이저, 약한 레이저. 알겠니? 근데 그거가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만약에 선생님 같은 지나가면 어느 한순간 그 부분에서 자동차, 그 레이저 포인트가 끊어지겠지? 그치?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불이 켜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 애가 지나갈 때는 레이저 포인트가 통과하는 구간이 있고 통과 못하는 구간이 있겠지. 네. 그럼 어린이잖아. 네. 감지 센서가 어떻게 되겠어? 작동하겠지.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어린이가 만약에 건너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죠. 거기 이 신호등 있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빨간불을 급하게 어떻게 해야 돼? 깜빡여줘야지. 이해되냐? 손을 저쪽으로. 그렇지. 응급 표시를 갖다가 에머전시를 띄워줘야지. 애가 자기도 모르게 건너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안 하면 운전자가 멈춰 안 멈춰? 멈춰요. 안 멈춘다니까. 안 멈출 수 있는 확률이 왜? 급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황 설정을 충분히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요란하게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아니요, 그 화면에 거기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에 뜨면 안 돼요? 아니면 자동차하고 뭐가 있어? 자, 여기서 또 힌트. 너는 진짜 우리가 완전 이게 뱅크야. 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뭐가 있어? 요새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ICT 기술이 있다. ICT 기술. ICT 기술이 뭐냐면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야. 자동차하고 자동차끼리 간의 소통을 해서 교통 상황의 정보를 갖다가 주는 부분인데, 자동차의 ICT 기술과 횡단보도의 ICT 기술을 갖다 적용해서 자동차에 우리가 어떻게 돼? 멈춰!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으면 멈추기 어때? 훨씬 더 편하겠죠. 편하지. 옳지. 자, 무슨 기술? ICT. 아이씨. 자, 너네들은 뭐야? 어른이 아니잖아. 뭐야? 아이씨. IC. 아이씨. 좀 셌는데. IC. 원서가? 아이씨 치라고. 나한테 지금 C라고 한 거야? 아니요. 너 이따 나중에 전씨 그러겠다 이제. 레이저가 묻어진다고요? 기계가 그러니까 쌤 레이저 포인트 있지 않아요? 여기 없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서 있잖아. 이게 쏘는 장치인데 이게 일직선으로 서 있으면 이 지나가는 사람을 체크할 수가 없어. 대각선으로.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야, 너 지나갈 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횡단보도 넓잖아.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가 아니라 대각선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 한쪽이 이렇게 돼. 반대쪽에도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지나가는 순간이잖아. 네. 그럼 바로 켜지라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설치하든 간에 레이저 포인트가 대각선이든 내가 횡단보도 건너기 직전이든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센서가 일단 신호가 보내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까박까박 거리는데도 그 운전하는 못 보면은 그냥 그 차 안에서 크게 멈춰라고 나오면 어때요? 그렇게 해주려면 ICT 기술이 필요해. 아이디어가 오늘 2개 나왔어. 나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참 잘 알아요. 알았어, 저한테 선생님 칭찬해줄게. 네. 선생님 칭찬법 알지? 네. 오, 좋아.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서 하면 되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를 하나 지금 찾았는데,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난 아까 앞에 거보다 이게 좀 더 좋았어. 아니 이 줄자인데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내가 조금 이제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호등이 그 주황색 신호등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멈출 때 나도 모르게 여기 넘어가서 멈춰야 될 때가 있어. 맞아요. 왜냐면 지나가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고민을 하거든 순간.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멈추면 그냥 딱 여기 정차하는데 생각을 망설이다가 넘어갈 때가 있어. 안 보이잖아. 그리고 원래 넘어가서 있으면 이거 벌금이야. 꼬리 물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 여기 보면 보이지? 화면 속 우리 아이가 창밖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최우상.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통사고를 낼 뻔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그럼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교통사고 당한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할 때 누구를 위해 달리는가 이런 자동차 메트드를 이용해서 경각심을 갖다 좀 심어주는 거. 이게 공모전에 나온 아이디어들이야 얘들아. 근데 이건 안전사고 아이디어는 아니지. 그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신적인 부분에 제공하는 아이디어잖아. 운전자가 아이를 박았는데 그 아이가 운전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저기 흰색 선 있잖아요. 네. 그게 막 레이저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보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잘 보이게 막 레이저 같은 거 쏘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그 선생님이 여기 기술 중에 우리나라에는 이 기술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벤츠는 뭐가 있냐면 벤츠 지금 뉴 제너레이션 7세대 벤츠 7세대 7세대는 여기 사람이 지나다니면 멈춰요.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도 자동차 자동적으로 멈춰서 횡단보도 설치를 갖다가 직접 다 해줘. 근데 그 불빛으로. K8도 그러는데요? K8도 그러는데 K8도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멈추던데. 멈추는 건 우리도 돼. 근데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직접 불빛으로 제공해준다고. 불빛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니면 운전자가 차문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또 있어요? 저거 BMW 타는데 거기 오버헤드 뷰라고 7세대, 벤츠 7세대예요? 전기자동차. 그 자동차는 자기가 자율주행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정차하고 그 앞에다가 간이 횡단보도, 불빛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다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정리가 돼.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제공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일단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들을 딱 5분만 받을게요. 5분만. 네.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아니 질문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요. 너무 완벽했나? 네,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왜 오늘 네가 자꾸 나한테 좋은 말만 하지? 저 원래 좋은 말만 해요. 호재야, 주혁아,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없니? 없어? 선생님 저 근데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말 하나 해도 돼요? 잠깐만. 호재야, 거기 궁금한 거 있으면 멘트를 갖다 좀 적어줄래? 이게 소리가 듣는 게 조금 약간 불편해서 그래. 뭐? 0.1 잠깐만, 내 손이 이렇게 가고 있어. 카메라 나왔는데요? 전혀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전혀. 너 이따 집에 못 가. 0.1톤.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보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탐구보고서를 갖다 적을 때 일단 지역 범위, 검색 연도, 사고 유형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한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인데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뭐가 나와?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이렇게 구가 나온다고. 그냥 뭐냐? 우리 동네라고 하는 건 구단위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 강남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다 강남구로 어떻게 되겠어? 통일. 똑같겠지? 그래서 아까 강남구로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들어가서 지역을 뭐 하라고? 좁히라고. 미사. 아까 선생님 그거 가르쳐줬잖아. 거기 위에 보면 공간 분석이라고 돼 있잖아. 그거 들어가서 강남구 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으로 좁히라고. 제발 부탁이야. 꼭 해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GIS 시스템에 갖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뭐 한다? 지역신문, 홈페이지, 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탐구 이력 활동을 수행한다. 분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인정한 케이스지. 그래서 분석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는다고? 까먹었구나. 구청. 구청. 강남구청 되게 잘 돼 있어. 아니면 강남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통계 사이트에 들어간다. 통계청. 통계청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훨씬 잘 돼 있다. 어디라고? 통계청. 음식점 이런 거 같아.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실현 가능한 거여야 돼. 실현이 불가능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거라도 너네들이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 너네들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불법 유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 저 찍어요? 자, 찍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멈추세요. 그래, 그렇게 멈추세요! 이렇게 우리가 울릴 수 있는 자동 경보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게 돼? 하겠어? 아니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 안 하겠다, 야. 아니면 그 학생이라고. 차 이름까지 다 나오는 불법 유턴 멈추세요. 그러다 대놓고 조금 더 심하게. 지금 이 차는 불법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응가하면 어떻게 되게? 기획적 플레이겠다. 더 할까? 아마 거기서는 불법 유턴을 하는 일이 없을 거야. 아니면 그차 어. 뭐뭐 하나 뭐뭐 그 차 이름까지 전부 다 말해요. 그래,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지금 최근에는 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일단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치심을 가지더라도 사람의 안전을 갖다가 지키는 게 최우선이어야 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자, 제한사항은 뭐 이거는 뭐 사실 스스로 진행한다고 했으면 지금 너네들 여기 올 리가 없지. 근데 이거는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자기가 이 이후 시간에 스스로 해줄 걸 나는 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시군구 지역 내에 한해서 탐구한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지점 방문 시에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제는 아마 끝나고 나서 컴플레인 되게 많을 것 같아, 전국적으로. 왜냐면 이게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중등 주제로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초등 주제로 지금 내려온 게 조금 약간 걱정이야. 중등 주제는 뭐예요? 중등 주제는 우리가 이따가 수업 시간에 알려줄게. 이거는 뭐라고 하기로 했잖아. 이거? 자, 그리고 자, 탐구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월요일날 오후 5시까지 하고 탐구 시간은 이거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설정을 안 해주면 너네들이 오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서 하고 오후 5시부터 저녁 때 보고서를 갖다 써도 돼. 근데 학원 때문에 못하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아마 보고서는 다 끝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방법은 카메라는 꼭 있어야 돼. 지도 꼭 있어야 돼.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한테요. 상관없다 그거는. 그리고 장소는 정확한 직원 주소가 나올 것 반드시. 이게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 삼성로 71길 25번지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는 이 주변 지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오고 나서 도로명인데 일단 도로명이 옛날하고 좀 다르게 아까 GIS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면 큰 도로밖에 안 나와. 이런 골목길 이런 것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큰 도로도 아주 큰 도로. 그래서 도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아까 선생님 공간 분석 자료에서 원 있지, 원. 그 원 자료를 내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라고 했던 거야. 네모칸은 안 돼. 왜? 네모칸은 조금이라도 지역이 넘어가 버려. 해봤더니.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시할 때 지도 자료 꼭 제시해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 줬으면 좋겠고, 탐구 과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순차적으로 먼저 써볼 것. 방법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갖다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건지 가설에 대한 설정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직접 하면 좋을 것 같고 탐구 결과에는 일단 표만 그리고 표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표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돼. 이거 표만 띡 그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탐구 결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이제 비교해서 내가 내 생각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열해 주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탐구 결과야. 내 생각이 들어가면 탐구 결론이야. 알았니? 그리고 너네들 앞에서 가설 설정하라고 했잖아. 가설 설정한 게 맞지 않느냐 안 맞는지 탐구 결론하고 반드시 일치시켜야 돼. 만약에 탐구 가설에 대한 이 부분이 틀렸어. 내가 세웠던 것과 다르게.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세워. 다시 실험해? 다시 세워. 아니 가설만 다시 세워라. 그걸 우리가 가설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참고문은 여기서 적지 말라고 했는데 참고문은 다 적어줘야 돼. 왜? 아까 여기 가면 보고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참고 자료와 참고 사이트 등 출처는 모두 빠짐없이 기록한다. 인터넷으로 본 거에 대한 자료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거야. 이건. 자 그리고 조사에서 알게 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등은 스스로 알아낸 내용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출처로 우리가 여기서 표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엔 인용이라고 표기해도 돼. 자 그리고 이거 꼭 지켜줘. PDF 파일이 20MB가 넘는 경우는 사진 때문에 넘는 거야. 근데 5페이지인데 20MB가 넘었다. 그럼 이게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진짜 크게 넣은 거야. 알았니? 사진은 조그맣게 좁게 넣으면 이거 8MB밖에 안 나와. 10이나. 그래서 용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걱정을 따로 안 해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탐구보고서 서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을 때 여백 꼭 지켜줘. 여백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여백 꼭 지켜주고 그래 글자 크기 포인트는 11포인트 11포인트보다 작게 우리가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했는데 정말 부족하면 10.5까지는 돼. 근데 10포인트는 글자 크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에서 너무 해도 돼. 왜냐면 선생님 제자들이 전국대회에서 그때 이 한국창의력대회에서 서울 전국 금상 받았던 제자가 여기 대치초등학교이거든? 근데 10포인트를 했어. 내용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진짜 꽉 적는데도 모자라. 그래서 10포인트라고 이거 130표를 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지키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학교명, 학년, 이름을 갖다가 적어줄 것. 그리고 컴퓨터로 적어야 되는데 워드 안 돼. 워드 안 되고 한글 HWP 파일이어야 돼. 그래서 한글로 적어야 된다. 한글. HWPX가 안 돼. HWP로 적고 거기서 그거를 PDF 파일로 우리가 바꿔줘. 아니면 자기가 선생님 진짜 한글 못하는데요. 그러면 MS 도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적고 그것도 PDF 파일로 바꿔줘야 돼. 알았니? 근데 워드는 이 부분에서 뭐가 안 좋냐면 글자 크기 포인트에 대한 부분과 줄간격 지정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가능하면 한글로 꼭 해주고 나중에 원본 낼 때 워드로 안 받는다 얘들아. 제출본 HWP 파일만 받는다. 모든 대회가 다 그래. 과학대회는 과학대회 할 때는 아예 H당초부터 모습 다 적어놔. HWP로 꼭 적어놔. 이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게 바뀌었는데 다른 부분은 전년도 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수정이 안 됐어. 근데 이 부분 수정이 됐네. 탐구 보고서 제목, 탐구 기간, 탐구 방법, 준비물 장소, 탐구 순서 등 결과, 표와 그래프 등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된 점, 결론, 탐구에 활용한 재료하고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여기서 제일 핵심 내용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꼭 적어줘야 되고 A4 5쪽 이내, 그러니까 5페이지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동영상은 반드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초등부는 유튜브가 아까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중등부는 유튜브에 올린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자기 얼굴로 나와서 설명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떨어져. 근데 초등부는 그게 없어. 초등부는 유튜브에 얼굴 안 안 해도 올려도 돼요? 돼요? 네. 얼굴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탐구 보고서 서식은 이건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해놓는 거.
나중에 너네들이 탐구 보고서는 너네들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다 이름 대고 들어가면 있어.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다가는 학교에서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거를 그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어 6월 9일까지. 그래서 확인을 꼭 해봐. 저 신청했어요? 학교 대표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6월 9일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신청을 하셨는지 꼭 확인해 볼 거. 저 신청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니? 원서가.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너의 합격사항 다 내놔. 내가 확인해 볼게. 아, 인사. 들어봐 줄게 여기서. 아닙니다. 개인정보. 자, 여기서 점수는 일단은 자기 주도성, 명확성, 과학적인 사고, 창의성인데 창의성 점수가 높잖아. 이 아까 선생님이 정인 부분은 충분히 창의성이 들어간다. 네, 선생님도 이게 있는 자료를 보고서 만든 게 아니라 순전하게 내 머릿속에서 다 얽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야. 이 자료는 선생님이 이거 얼마 만에 만든 거냐면 딱 1시간 걸렸다. 1시간.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서 스튜던트 나오는 그 순간이 모든 게 다 그게 창의성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갖다 너네가 또 이제 벌려서 얼마나 많이 또 이게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니까 이거를 너네가 스스로 잘 해봐야 돼. 그거는 너네들에게 부탁을 할게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가이드 수업만을 갖다 해주는 이유가 뭐야? 같아질까봐 가이드 수업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초등부는 동영상이 없고 결과 발표는 6월 30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야. Q&A 나간대요? Q&A 나간대요? 10분 남았. 우리 뭐 할 게 없냐고? 거기 가려고? 나 아까 엄마한테 몇 시에 끝난다 했지? 3시. 3시 20분. 네? 3시 10분. 네? 네? 10분 늦게 오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네? 왜? 그러셨어요? 아까 아까 들었잖아. 왜 못 들은 척하고 그래? 네? 네? 그때 잤어? 네? 네? 10분 늦게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네, 저 세. 아니에요. 남은 시간 동안 뭐예요? 그럼 뒤에 학원 있는데. 아니에요. 너 분명히 학원이